SPC 삼립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6%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립 본사에 대한 뉴스 보도 내용이라기보다도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인데, SPC 삼립 본사 천막 농성 해체,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고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도 10월 20일자 내용의 그 고시 내용이 제가 사진으로 요것은 직접 찍었습니다. 이게 그 말죽거리에 이 본사가 있는데, 제가 그 말죽거리에 가끔 갑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그 천막 농성을 해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뭐 그 근로자 사망 사건도 있었고 뭐 했는데, 결국은 뭐 이런 이 무슨 농성 집회 뭐 이런 거보다도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고시로 해가지고 이게 붙으니까 천막 농성 하던 그것이 이제 이 철수가 된 거로 이렇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또 그 관련 내용으로서 검찰 SPC 운송 차량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8명 기소했다. 조선비즈 김정현 기자가 2022년 11월 25일 뉴스 보도를 했고요. 또 검찰이 경영권 부단 승계 의혹 허이수 SPC 부사장 소환했다고 해서 연합뉴스 조다운 기자가 11월 24일 날 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SPC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이수 부사장을 23일 날 소환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SPC가 뭐 외부적으로 많이 안 좋은 소식들로 이슈가 되는 기업이 돼 있네요.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원가회계의 프레임에 소현된 결과일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뭐 표현을 해 봤습니다. 매출은 1조 1,87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0.3%가 증가했습니다. 뭐 불매 운동을 뭐 한다 그런 게 뭐 있었긴 하지만은 그런 건 아닌 모양이네요. 근데 재고 자산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35.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가 20%만 증가해 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21.1%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 빼니까 영업이익은 515억 원대로서 37.2%가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이익이 난 것으로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 말씀드리면은 원재료 가격 인상률에 비해 제품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되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에는 이 이익의 원인 결과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선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2.8%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스루풋률은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14% 증가해 가지고 스루풋률과 운영 비용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영업이익은 507억 원인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7억 6,1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스루풋 회계와 원가회계 영업이익의 차이가 작은 것은 이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만은 재고 회전율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차이는 그게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게 또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원가 회계의 보다 그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8억 원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312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서 뭐 크게 증가한 것이 282억 원의 미착품이 크게 증가한 것이 또 눈에 띕니다. 보통 미작품이 항상 그 많이 그 있는데, 여기 그 통계를 이렇게 그 2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연말에 미작품이 이제 줄고 그 연중에 미작품이 좀 증가하는 그런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은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어떤 이 개념을 정립을 하면서 재고 회전율 상승 목표는 바벨 전략이다 하는 면들을 좀 소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WCAI 재고 회전율과 수르푼율 동일 방향 하락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은 일단 합니다. 이 투명 가정도 결국 검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판매 가격도 분명히 올랐을 텐데, 이게 스르픈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이 됐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좀 떨어졌다는 게 이제 좀 안 좋죠. 그리고 그 9개월 동안에 35.6 회전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SPC 편입이 핵심적인 게 이제 빵이니까, 이 유수명이 있는 제품이니까 그 회전율이 빨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느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평가 지표의 그 원인을 여기다가 이제 이 대표적인 이 커버로서 표현하면은, 원재료 가격의 단순 평균 상승률이 28.74%인데 재료 비율이 84%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 인상 압력률이 24.2% 나오는데 제품 가격 인상은 15.3%뿐이 인상을 못 시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하락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매출 수금 속도 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문제라는 것이 납품업체 협력,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상생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레버리지율이 50%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런다면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입금을 많이 갚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좀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문제는 현금 버퍼율, 어떤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현금 버퍼율이 1.1%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로 또 보입니다. 회사가 공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는 단순 평균 28.7%가 산출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재료들이 쭉 있죠. 만드는데 뭐 달걀, 계란도 들어가고 양상추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근데 돼지고기가 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게 가중 평균을 해야 정확한 겁니다만은, 가중 평균을 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매입 비중이 자세히 요 표현대로 다 일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는 좀 없고,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이 이제 정통 크림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20% 인상이 된 게 가장 큰 영향이 있겠고요.
하이면이라는 게 이제 우동이죠. 우동이죠. 우동이 좀 9.4% 증가했고, 미니 찰떡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지고 평균 15.3% 증가한 것으로,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공시가 됐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그 회사가 그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ABC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22.7%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공비가 7.7% 금액이 인상됐습니다만은 전체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가공 비율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재료 비율이 84.1%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다는 의미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을 이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그 재고자산 그 변동 범위의 그 차이가 되겠는데요. 밑에 2단계로 확인을 하면은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증가가 47억 원이 됐는데 비성분의 표시로는 37억 원이죠. 그러니까 한 10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요게 이제 그 PQ 총 제조비용하고 차이하고 일치하고 그런데 회사가 이 아까 그 비성분의 상품 매출원가를 별도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상품의 증가액을 그 빼주면은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착품이 증가가 되는데 이 회사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착품이 증가하더라도 매출원가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안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 아주 표준적인 방법으로 잘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15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1% 금액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는 50명이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임금이 뭐 박봉이든 어쨌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는 항상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서 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중에 이것도 하나다. ES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이건 포지티브한 평가 지표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당 평균 임금이 그 3분기까지 4천만 원 나갔는데 임금 인상률이 9%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한 5천만 원 선이 예상이 되는데 이걸 보면은 규모 대기업이 돼 있으면서 이 빵 만드는 이런 공장들이 임금이 매우 낮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망 사고도 나고 또이 대주주가 파리 크레싱이라고 이제 파리 바게뜨가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것이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기 뭐 중소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고서 생활하고 있구나. 거기다가 이제 그 뭐 사회 그 공장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느냐 뭐 이런 면에 대해서는 많이 그 이 소비자들의 그 질타가 뭐 있었다고 뉴스들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1인 시위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 삼립 SPC하고 그 다음에 파리크라상은 조금 그 회사가 또 분리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동일하게 봐가지고 이제 그 시민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 그 농성을 하고 여기 그 천막 농성 했던 데가 식품 섬유 노조인가 뭐 그런 거로 돼 있고 어디가 또 협동 그 저기 참여해 가지고 민노총에서도 우리도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한 2년 동안 아주 그 지나가면서 보면은 스피커 소리 시끄럽게 들릴 때도 있고 좀 짜증나긴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
그런 거를 해결을 안 하고 그 천막농성을 2년 동안 그 하고 있으면서 그 일반 그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노나 사나 다 같이 그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그 경영적인 측면을 떠나서 ES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소셜 쪽에 이 기업이 좀 개선해야 될 게 많겠다, 그런 생각을 또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13.6%가 증가했네요. 이렇게 해서 그 3분기까지의 그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을 예상하면은 1조 한 4,88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디 뭐 B2B 거래 납품 거래 단가라고 보면은 이렇게 그 납품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비유를 하면은요, 6만 4천 원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145만 원에 됐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3만 1,648원 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그 매출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매출을 그 3%그 증액시키는데 영업이 노력을 한다. 그런다면은 이 경우에 재고가 20%가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3분기까지 좀 재고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49,739원이 나온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개념보다도 재고를 거꾸로 그 줄인다. 연말에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그 금액은 변동은 없고요. 재고만 줄인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갭도 발생이 되고 매출 원가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는 이 원가 회계로 결산을 하고 손익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스르프 쪽으로 보면은 145만 원에 그 납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 영업이익 예상은 29,516원입니다. 제한가대로 한다면 한 6만 3천 원 남는데 29,516원 뿐이 안 남으니까 회사로서는 조금 더 그 매출 목표를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목표로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이게 이제 그 전사 공통의 목표로서 우선은 이제 스르프수를 올리는 겁니다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미 올렸으니까,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그 올린다면은 3.5%그 증분을 시킨다, 매출을. 그러면은 한 155만 원 전에 그 팔 효과가 나가지고 그때 영업이익이 64,945원 이익이 날 수 있다. 그런데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매출은 그대로인데 재고만 줄이는 재고 회전율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한 5만 원 돈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14,751억 원인데 연말에 그 영업이익은 스루프 쪽으로 보고서는 이 한 15,000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그 차이가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100만 원 돈으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매출은 1조 4,050억 하고 그 다음에 1,550억 적어도 1,000억 정도 그 범위 내에서 그 매출이 확정될 거다. 그럼 1,000억이면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까 그 바벨 전략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의견 제시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가는 그 크게 변동이 없네요. 조금 내려갔고 장부 가격 대비 160%입니다. 주주가 파리크라상이 40.66%, 허진수씨가 16.31%, 허이수씨가 11.9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SPC 삼립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봤고, 어떤 그 ES적인 차원에서 소셜 차원에서 견해도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